자, 아름답고 훌륭하고 잘생겼고 목소리 좋고 모든 걸 다 같은 남자 백현영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자, 오늘 원소들의 주기성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고1 과학 세 번째 얘기예요. 요 내용 좀 내공이 탄탄한 학생들은 쉬울 수 있죠. 뭐 중학교 때 나 좀 했어, 공부 좀 과학 좀 했어 이런 애들 좀 쉬울 수 있어요.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재밌진 않아요. 공부가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재미 없는데 하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죠? 자, 원소들의 주기성. 그 주기성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볼까요? 주기성. 어차피 썰이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주기성이라는 말은요. 주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냥 너 밥 먹는 주기가 어떻게 돼? 그럼 시간을 대답하면 되겠죠. 5시간에 한 번, 5시간마다 밥을 계속 꾸역꾸역 처묵처묵 한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어떤 일정한 시간, 어떤 패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성질이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뜻인데, 그런 걸 이제 만들었죠. 여러분들은 짜증나긴 하겠지만, 그런 주기율이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성질이 계속 돌아온다는 그런 주기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주기성 하면 이제 주기가 있다. 일정한 규칙. 요거 생각하면 돼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일정한 규칙. 다시 되돌아오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데, 주기율표는요, 일단은 과학자가 4명 나와요.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되베라이너가 나오고요.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원소 3개를 갖다 놓고요. 3개를 갖다 놓고, 그 원소 3개 원자량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근데 요거보다는 사실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쌍원소설이라고, 삼쌍원소설, 새쌍원소설 요걸 외워야 됩니다. 주기율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1817년에 알아낸 거죠. 자세하게 알 것까지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확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나오진 않지만 화학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자꾸 내요. 그렇죠? 뉴렌즈라는 사람이거든요. 뉴렌즈는 이제 옥타브설. 옥타브설. 8계단마다 옥타브가 8계단인 거 아시죠? 8계단마다 일정한 규칙이 돌아온다. 성질이 나타난다. 뉴렌즈라는 사람이 알아냈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하는 사람 있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멘델레예프죠. 멘델레예프. 푸 하면 이제 옛날 소련 사람인 느낌이 강하죠. 소련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1869년에 63종의 원소들을 쫙 배열해 가지고요. 주기성을 알아냈죠.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기성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벗어나는 특징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그러면은 멘델레예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최초의 주기율표 외에도 요걸 좀 외워놔야 돼요. 63종. 원소가 63종만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늘어뜨려 놓을 때 원자량 순서대로 늘어뜨려 놨다. 원자량을 외워야 됩니다. 원자량.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주기율표가 아니고 이제 현대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 모즐리고요. 모즐리.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 아니고요. 모즐리입니다. 모글리를 아나? 모르죠? 내가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자, 모즐리. 얘는 이제 현대 주기율표. 현대 주기율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의 주기율 표. 글씨가 좀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현대 주기율표는 한 110종 정도가 있고요. 얘는 이제 중요한 게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원자량하고 원자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멘델레프는 원자량, 모즐리는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은 있겠지만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죠. 몰라요? 모르면 중학교 때 공부 더 안 한 거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 사람 이름 어떻게 뭐 지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이름이 어떻게 이해시켜,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주기율표 얘기를 하기 전에 주기율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죠. 어떻게 외우냐면 그런 거 있잖아.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미있게 외워야 그래도 수소죠. 수소 헬륨. 수해죠. 수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리튬이에요. 외워요, 지금. 수해 립에 붕, 그다음에 탄, 질, 산, 풀, 네온이죠. 모르는 원소 있어요? 이 헬륨 너무 뒤로 갔다. 그죠? 지우고요. 앞으로 좀 와볼게요. 여기 헬륨 이렇게. 이게 줄을 맞춰야 돼. 알았어요? 줄 못 맞추면 안 돼. 흐해 리베라는 사람이 비키니 옷 벗네. 좀 야하죠. 야하지만 야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비키니 옷 벗네. 변태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외운 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자, 나만 알지. 그쵸? 비키니 옷 벗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모르는 원소 있어요? 순서대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죠? 나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SI가 규소, P가 S황, Cl 염소, 아르곤, Al, 칼륨, 칼슘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시고 지금 이제 이 주기율표를 외웠어요.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눠봐요. 뭘 나눠보냐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에요. 금속이 좀 편해 외우기가. 왜냐면 봐봐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륨 이렇게 된 애들은 그건 금속이죠. 발음이. 그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헬륨. 야, 이거 헬륨 이러면 안 돼. 맨 끝에 있는 거 비금속이야 얘는. 알았죠? 이쪽에 있는 비금속이 들으니까 비금속 이렇게 외우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재밌을 것 같죠? 재미없어요.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재미가 없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붕소, 그 다음에 규소. 요거 이제 준금속이라고 하긴 하는데 준금속, 금속에 준한다는 얘기죠.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중금속, 붕시. 하여튼 요건 더럽게 잘 외우죠. 붕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뭐 이렇게 붕시 한 다음에 여기 개가 있죠. 개붕시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죠? 여기 비소가 있어. AS 비소. 얘도 이제 그거예요. 준금속이에요. 그래서 요 위치에 있긴 있는데 요 개붕시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와. AS 비소거든요. 좋진 않죠. 봄에. 비소 들어봤어요? 이거 들어볼 리가 없죠.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요거까지 안 나오니까 지울게요. 됐죠? 주기율표 이렇게 외워요. 일단은.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이렇게 해볼까? 이쪽이 이제 주기. 가로가 주기입니다. 가로가 주기 1주기. 얘는 2주기. 야, 잘못 썼다. sorry. 자, 위에가 1주기. 위에가 얘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7주기까지 있어요. 쭉 7주기까지 가고 1족, 세로가 족, 그다음 2족, 이거 3족. 그럼 바보 되는 거야.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19족은 없고. 오케이? 그래서 세로가 족이야.
알았지? 세로가 족이고 그 다음에 가로가 주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게 족이 있잖아요. 족 같으면 욕같이 들리는 사람이죠. 족 같으면 빠른 말하면 이상하지. 그치? 어쨌든 족이 같잖아요. 이렇게 족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족이 같아요. 족 같아. 이거 정말 의도한 바가 아닌데 자꾸 재밌네. 그치? 어쨌든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이건 내 외워질 수밖에 없지 뭐. 왜냐면 뒤에서 계속 하거든. 화학 성질이 같아요. 같아. 족이 같으면. 그쵸? 근데 예외는 또 있으니까 여기에는 만약 1족에서 수소 있잖아요. 이 수소만 얘가 이제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1족이지만 성질이 달라요. 1족이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거과는 좀 성질이 다르죠. 얘는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 이거 다 외워야 돼. 알았지? 뭐라고? 알칼리 금속. 1족 애들이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따 성질 다 얘기되는데 얘가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금속이죠. 금속. 알칼리 금속 이렇게. 그쵸? 시험에 잘 나와요. 1족 애들. 수소 빼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얘 뭐냐? 갑자기 왜 갖다 놨다. 여기 풀염 17쪽 있죠? 보여요? 풀염 밑에 쓸게요. 부아 이렇게 있거든요. 풀염 부아 이렇게 얘네들 있죠? 얘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이거 족이 같죠? 다 여기 17쪽 같은 애들. 자 17쪽 얘네들은 또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하죠. 외워야 돼요. 할로젠 원소 이거 다 알았죠? 외워. 이게 외우는 걸 틀리면 공부 안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외우는 건 맞아줘야지. 머리가 우리가 빠가라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틀릴 수 있어요. 외우는 걸 틀리면 외워야지. 외우는 거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있죠. 헤네아 이렇게 해서 헤네아, 아르곤, 네온 얘네 있죠. 얘네도 족이 같잖아요.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얘네들 잘 나와요. 비활성 기체 다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비활성 기체. 그 비활성 기체는 여기가 지금 보면은 18족이잖아요. 18족에 여기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0개거든요. 줄 알아야 됩니다. 원자가 전자가 0개. 원자가 전자가 또 뭔지 물어볼 거지? 원자가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비 있잖아요. 그 노트를 보시면 비활성이잖아요. 활성이 안 된다는 뜻이죠. 활성이 안 돼. 활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반응이 안 한다는 얘기죠. 안정하다는 뜻이죠. 안정. 되게 안정하겠지. 근데 원자가 전자가 0개잖아요. 원자가 전자가 0이잖아. 지금 0. 그럼 반응을 안 해줘. 왜냐면 원자가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거든요. 근데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0이야.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0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반응성이 없다. 최외각 전자로 비슷하게 봐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잘 모르는 학생들 잘 들어요.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외각 전자라는 말랑 똑같은 말은 아니다. 최외각 전자랑 같진 않다. 왜냐하면 최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최외곽에 있는 전자고요.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대부분일 수 있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왜냐하면 비활성 기체는 원자가 전자와 최외각 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같은데 비활성 기체는 원자가 전자가 0개고 최외각 전자는 8개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최외각 전자라고 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얘네 있잖아요. 얘네 요거 17쪽, 16쪽이 18쪽을 제외한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최외각 전자가 돼요. 나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보시면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족이 있잖아요. 수소 1족, 2족, 13족, 14족 이렇게 쭉 족이 있잖아요. 16족, 17족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서 1의 자리수 있잖아요. 족의 1의 자리수. 그럼 1이죠. 1족의 1의 자리수는 1인데 그럼 그 밑에 있는 수소나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은 전부 다 원자가 전자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가 얘기하는 게 원자과 전자라는 걸 아시면 편하죠. 원자과 전자. 숫자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2개입니다. 여기로 2개. 그쵸? 다시 탄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냐? 그러면 4개입니다. 4개. 요 1의 자리수가 원자과 전자죠. 이해가요? 근데 이제 18쪽 같은 경우 네온 보이시죠? 네온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냐? 그럼 8개예요. 그럼 망하는 거야. 아니지. 원자과 전자 8개 아니야. 얘는 0개가 되는 거라고. 왜? 비활성 기체니까. 비활성 기체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냐 원자과 전자가 되게 중요해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 뭐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플로린이랑 17쪽에 염소랑 브로민이랑 아이오딘 보이시죠? 얘네들 성질이 비슷해요. 왜요? 원자과 전자가 같거든. 몇 개로? 7개로. 1의 자리수 보이시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지금 그렸는데 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주기? 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리튬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한 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보이시죠? 나트륨 하면은 몇 개 단위입니까?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나트륨으로 더 모으면 이렇게 해서 8. 그래서 8번째마다 다시 화학적 성질이 똑같죠. 그쵸? 그래서 주기율표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주기는 지금 주기래. 족은 세로줄. 지금 족이 세로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기는 가로줄이죠. 주기는 가로줄인데 여기 주기 1주기 여기 보이십니까? 주기 선생님 동글동글 하는 거 보이시죠? 이 주기가 껍질 전자 껍질을 결정합니다. 전자 껍질. 다음에 뭐 하겠지만 뭐 별건 없어요. 전자 껍질 그릴 수 있으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하나 그려봅시다. 나트륨은 11번이죠. 그쵸? 11번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양성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알겠지만 양성자가 11개죠. 그러면 중성이면 전자도 11개죠. 중성이니까. 그 다음에 중성자는 몰라도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얘를 가지고 그릴 건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제 나트륨을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니까 11개를 그리긴 좀 그렇고 이렇게 11 플러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게 원자핵 안에 들어있죠. 원자핵 안에. 그러니까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었다는 거 모르면 안 돼. 앞에서 배웠어. 그러면 전자가 이제 몇 개가 들은 거냐면 11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2개. 그 다음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8개.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1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양성자의 숫자랑 요 전자의 숫자가 총 11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게. 그래서 중성 원자가 되는 거죠. 이 나트륨이죠. 이 나트륨을 이렇게 그렸을 때 가장 바깥쪽 전자가 몇 개냐? 그럼 여기서 1개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겁니다.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최외각 전자도 1개, 최외곽에 있는 전자도 1개니까. 하지만 나트륨 말고 지금 나트륨을 그린 거죠. 네온을 그려보면 네온은 10번이거든요. 그럼 10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2개 돌리고 이렇게 해서 8개 돌리고 끝. 왜냐면 10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 여기 10이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8 해서 10 나오죠. 전자가. 이렇게 해서 지금 네온을 그렸는데 지금 얘는 나트륨을 그린 거고 자 얘가 나트륨을 그린 거 11번이죠. 11번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 네온을 이렇게 그린 건데 네온 10번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온은 여기 보면 원자과 전자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8개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오는 원자과 전자가 0개입니다. 그러니까 최각 전자, 최외곽에 있는 건 8개인데 원자과 전자는 0개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네오는 비활성 기체니까. 알겠죠? 최외곽 전자는 8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전자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2개. 안쪽에는 2개, 바깥쪽에는 하나, 8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귀찮잖아.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껍질이 지금 여기 2개잖아요. 안쪽에 있는 게 아니 2개래. 안쪽에 있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인데 요게 2개, 8개, 그리고 8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원래는 8개는 아닌데 12거는 산들 때문에 8개는 아닌데 8개 외워주시는 게 편해요. 알았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288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세 번째 껍질은 8개까지는 아니지만 8개로 외워두면 편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의 껍질이 몇 개예요? 세보니까 여기 하나 보이시죠? 하나, 그 다음에 둘, 나트륨의 껍질, 그 다음에 셋. 그럼 껍질이 몇 개예요? 3개죠. 껍질이 3개이기 때문에 쫙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주기율표가 여기 나트륨 보이십니까? 이거 나트륨 동글동글하는 거 선생님 보이시죠? 요게 주기율표에 여기 지금 보시면 3주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껍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주기율표. 자, 그리고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보면은 이제 금속이 좀 적어 보이는데 금속이 적어 보이는데 주기율표를 펼쳐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세요, 선생님이? 또 여기 12 다음에 선생님 왜 이거 2 다음에 13이에요? 이렇게 보이는데 2 다음에 13이에요. 조기. 2 다음에 3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3, 4, 5, 6, 7, 8, 9, 10, 11, 12까지는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은 거예요, 접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주기율표가 3에서 12까지는 생략돼 있고 걔네들이 다 금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생략돼 있기 때문에 금속의 수가 비금속의 수보다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원소는요, 금속이 비금속보다 더 많다, 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주기율표 지금 20번까지 외우시고 비금속이 많네 이런 바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주기율표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원소를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모를 수도 있겠다. 그치? 공부를 더럽게 안 해야지. 너무 안 해야지. 그치? 자,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 아까 왼쪽 하고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금속이 대부분 고체라는 건 아시죠? 이거 뭐 외우는 겁니까? 금속은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있죠? 그러니까 열전도,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금속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전성, 연성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전성과 연성이 있다. 전성은요 이제 펴지는 성질, 얇게 펴짐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펴짐성 이렇게 펴 쓸게요. 그다음에 연성은 얘는 이제 뽑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쭉쭉쭉 뽑아지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속은 펴지고 뽑아지죠. 전이죠. 엄마 전 붙일 때 전 피는 거. 뭐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자, 뽑기는 쭉쭉 그 가래떡 같이 뽑히는 거. 금속은 그런 거죠. 잘 끊어지진 않죠. 그럼 뭐 광택, 금속의 특징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것보다도 금속이 광택이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렇죠? 하도 공부를 안 해야지. 얼마나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그지? 공부 좀 해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온인데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 근데 이걸 외우는 것보다도 양이온이 되기 쉬운 이유를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알 겁니다. 양이온이 되기 쉽죠. 근데 뭐 어디다 써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은 뭐 알루미늄 박에 쓰겠죠. 구리 전선 뭐 어디다 써 이런 것들은 내공을 가진 학생들이 잘하겠죠. 그 다음에 비금속을 한번 적어보면 비금속의 특징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공부를 왜 반대로 외우면 되지 왜 이걸 해요. 주기율표는 뭐 대부분 이제 오른쪽 기체 고체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겠죠. 금속이 비금속이 기체 아니면 고체. 그렇죠. 비금속 수소 헬륨 이런 거 비금속이잖아요. 기체 아니에요? 황 이런 거 비금속이니까 황가루 몰라요? 그거 비금속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 전기 전도성이 당연히 없고, 요런 거 좀 찝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그 흑연 있잖아요. 흑연. 흑연. 자, 자리 정리 좀 할게요. 자, 여기서. 흑연이 비금속이거든요. 예, 흑연이 비금속이죠. 비금속인데 전기 전도성이 있죠. 요런 것들은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전기 전도성. 흑연이 금속이니? 아니잖아. 전기 전도성이 예외인 것들이 있죠. 뒤에 가면 뭐 그래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 액체가 있거든요. 요 BR, 요 브로민 있죠. 요 브로민, BR2. 요건 액체입니다. 액체.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그 시험에 파고드는 것들 있잖아요. 비금속 자체가 원래 기체나 고체가 대부분이죠. 근데 아닌 것들 있잖아요. 브로민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따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금속도 있겠죠. 금속도 대부분 고체인데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HG. 자, 이거 흑연은 탄소입니다. 이렇게 탄소. 자, 수은이죠. 수은 같은 경우는 금속이죠. 금속인데 액체죠. 이런 것들. 금속인데 액체다. 이런 거 특이한 것들을 외워두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1등급을 가져가실 수 있죠. 특이한 것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소 어디다 쓰냐? 뭐 질소, 뭐 과자 봉지 넣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생명체 호흡에 산소 쓰죠. 그런 거 다 비금속이죠. 성냥은 인에다 쓰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음이온도 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음이온,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 뭐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유를 설명하려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불가하고 다음 시간에나 아니면은 뭐 특강 같은 데서 선생님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난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 그것도 특징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알칼리 금속 이렇게 적어볼게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알칼리 금속은 금속인데 아까 그 주기율표 기억나요? 1쪽이었던 거. 물론 수소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수소를 제외시키면 뭐 이런 거 있죠. 리튬, 리나카, 루비를 세벼, 뭐 프랑스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만 외우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리나가 1쪽. 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은 대부분 고체고요. 대부분 고체 외우셔야죠. 고체 외우셔야 되고 은백색 색깔 나오는 거, 은백색 이런 거 외우시면 돼요. 은백색 광택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물에 넣으면은요 떠요. 밀도가 작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밀도가 작다, 가볍다, 뜬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성이 엄청 크거든요. 반응성. 이 무르다 먼저 적을게요. 무르다는 얘기는 잘린다는 얘기죠. 자르다.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무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약해. 잘려. 막 이런 거 있죠. 칼로 잘리면 금속이 칼로 잘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특이한 점이죠. 무르다. 그 다음에 반응성은 진짜 완전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반응성은 진짜 크죠. 이거 외우셔야죠. 그쵸? 이런 거를 외워두시면 되고 어쨌든 칼로 자르면 위치 보시면은 칼로 자르면 은백색을 띱니다. 만약에 물에 넣으면 물에 뜨죠. 물에 떠요. 그다음에 반응성 오지게 큽니다. 반응성 이런 것들 이해 가셔야죠. 그래서 그것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식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나트륨 있죠? 나트륨을 물에 넣었어요. 그럼 H2O죠? 물에 넣었을 때 뿅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NaOH 이렇게 됩니다. 반응식은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빠집니다. 반응식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면 되는데 일단 접을게요. 여기 2고요. 여기 2입니다. 여긴 1이겠죠? 뭐 1은 생략하는 거죠. 이렇게 적었어요. 어쨌든 지금 반응식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면 참 좋죠. 나트륨은 물이랑 반응해서 수산화나트륨이 생기는구나. 이거 염기성이죠.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이고 그 다음에 수소를 발생시키는구나. 요거까지 기포가 발생하는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알칼리 금속들 자체가 전부 다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과 수소를 띠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좋겠죠. 반응은 엄청 잘해요. 알칼리 금속은 거의 폭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잘해. 그러니까 금 생각해봐요. 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금색, 황금색, 골드.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여자친구한테 금을 선물하면은 좋아하는데 여자친구한테 리튬이나 나트륨 선물해봐요. 비 오는 날 날라갈 일 있습니까? 그죠? 칼륨이나 반응성이 큰데 수소 막 나오면서 예, 그죠? 염기성. 얘가 좀 그렇다, 그죠? 알았죠? 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 거 가져가면 좋죠.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는 게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트륨은 산소랑 반응하는 것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산소랑 반응한다. 됐죠? 그러면 이제 반응할 때 산소랑 반응할 때 Na2 그다음에 O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반응식은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4를 적고요. 여기는 됐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 맞추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세요. 지금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산소랑 반응을 잘한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더 적어볼게요. 반응성 정도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응성이 커져요. 알겠죠?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물어보면요. 전자 이동 때문에 그러는 건데 거기까지는 화원에서 나중에 배우시고요. 어쨌든 간에 요걸 알아야지. 반응성이 커진다.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 수소를 발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알칼리 금속이. 그러니까 수소가 많이 나와요. 거의. 그 다음에 색깔도 빨리 변하겠죠. 잘랐을 때. 산소랑 반응을 해버리니까 색깔이 거무튀튀해지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시약 외웠는지 모르겠다. 지시약. 염기성에서 페놀프탈레인 기억나요? 무빨 옛날에 외웠던 거.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지시약인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PP를 넣었을 때 빨간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염기성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됐죠? 그리고 이제 리튬의 성질이나 성질까지는 아니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쓰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외워두시면 돼요. 쓰임새. 어쨌든 100점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리튬 어디서? 리튬 이온 전지 알아요? 핸드폰. 나트륨은 이제 조명에 들어가요. 이거 조명 들어가는 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건 비료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말고 할로젠 원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할로젠 원소 외워야 됩니다. 할로젠 원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염,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해서 옆에다 두 개를 이렇게 정리하면요. 얘네들 이원자 분자 상태로 돌아다녀요. 이원자 분자 이렇게 원자가 두 개씩 붙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원래 이렇게 돌아다녀 붙어져서 두 개씩. 오케이? 이게 특징이야. 할로젠 17족이잖아. 같은 족이면 족 같으면 뭐라고 있어요? 성질 같다고 있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성질이고요. 얘는 좀 색깔을 좀 외워두신 게 좋아요. 색깔 무슨 그러니까 얘는 특이한 색깔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담황색이라고요. 황색이 뭐예요? 담황색, 황색. 근데 담자는 옅을 담자. 옅은 노란색. 그 다음에 얘는 담황색 기체고 얘는 황록색. 황록색이 뭔지 알아요? 황색과 녹색의 사이. 황색이냐 녹색이냐 막 구분 안 되는 색깔. 그 다음에 얘가 적갈색. 적색이냐 적색깔색.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기체, 얘가 액체, 그 다음에 얘가 고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죠. 외워두면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색깔은 좀 외워놔요. 알았죠? 외워야지 색깔을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해서 담황기, 황록기 이렇게 외우세요. 젓갈액, 젓갈액? 욕같이 들리지? 젓갈액. 자, 보라색 고체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좋은 게 외우라고 좀 외우라 할 때 외워 좀 알겠지? 그 다음에 반응성 정도는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지금 원자 번호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지금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원래 할로젠 원소 반응성이 큰 애인데 원자 번호 작을수록 반응성 크다고. 그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까 여기는 원자 번호가 이렇게 위에 알칼리 구성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돼요.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달라요. 얘 원자 번호가 클수록 여기는 안 적었어. 얘는 알칼리 금속은 비교하는 거 잘 나오잖아.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알았죠?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도 뭐 나트륨과 수소와도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수소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할로젠 원소는 HF, 뭐 HCl, HCl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다음에 HBr, 그다음에 HI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뭐예요? 수소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수소랑 반응을 잘한다는 뜻이죠. 수소랑 반응을 잘한다고. 알겠죠? 이거 보면 이거 염산이잖아. 이거 알아요? 이거 염산 많이 봤어요? HCl.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NaCl 알아요? NaCl. 이거 지금 NaCl 모르면은 검정고시 출신. 검정고시 출신이 아니고 뭐야? 학교 안 다닌 거야. 이거 엄청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소금, 염화나트륨,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나트륨, 염소 그러면은 얘가 알칼리 금속이죠. 방금 했잖아. 얘는 할로젠 원소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반응을 무진장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 할로젠 원소는 나트륨을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는 알칼리 금속 반응 잘한다. 이런 특징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 써요? 이런 거 그러면 뭐 얘는 치약 이런 거. 플로린 치약 쓰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망했어. 얘는 뭐예요? 뭐 수영장 소독 같은 거 있고요. 얘는 아이오딘이 뭐 소독약, 브로미는 뭐 감광제 이런 거 쓰는데 잘 모르죠. 이런 거 써야 하여튼 이런 거 외우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됐어야 내용인데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양성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이루어져 있고 여기 원자 핵, 이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해서 껍질을 돈다. 이게 원자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자 핵은 얘가 원자 핵이잖아요.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원자 핵이죠. 이거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는 거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가 전자 껍질이죠. 전자 껍질 요 보이시죠? 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전자 껍질에 전자가 돈다. 근데 항상 원자라고 하는 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항상 같죠. 전자의 개수. 얘는 지금 하나니까 수소예요, 수소. 수소를 지금 그린 겁니다, 수소. 아셨죠? 자, 그리고 중성자는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만약에 선생님이 나트륨을 이렇게 썼어요. 나트륨 그러면 11번. 그다음에 여기는 23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얘를 양성자 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예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다.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질량수죠. 질량수도 알아둬야 됩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한 방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 방에 뭘 설명할 거냐면 자, 다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할까? 염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염소 얘기를 염소 CL이거든요. CL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얘가 17번이죠. 17번. 그럼 염소를 그릴 때는 17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17개겠죠. 그래서 원자핵 안에 양성자 17개 있고 물론 원자핵 안에 중성자가 있는데 그건 상관하지 말고 일단 그래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돌죠. 두 개를 그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8개 돈다 그랬죠. 여기 8개까지.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원을 너무 크게 그려갖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7개가 돌아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 그리는 게 좋지만 3개의 껍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래요.
이런 말도 있죠. 여기 지금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봐요. 전자가 있죠? 있는데 이전자하고 이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전자를 뭐라고 할까요? 이전자는 뭐 삼성전자라고 해볼까요? 재미없죠. 자, 삼성전자라고 하고요. 자, 이전자는 여기 요전자라고 하고 요전자는 LG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LG전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재밌으라고. 자, 그러면 전자가요.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에너지 준위 값이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뭐냐면요.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원자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이쪽으로 원자가 더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에너지 준위가 크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걸 더 많이 쓰고요. 실제로. 알았죠? 에너지 준위가 커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는 양성자가 있죠. 원자에는 양성자들이 지금 17개가 있는데 여기 땡긴단 말이야. 왜? 인력이 있으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땡길 거 아니야. 땡기는데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에너지가 더 커서 개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겨. 에너지가 크면 바깥에 있어. 엄청 에너지가 큰 전자 여기 하나 있다고 볼까 이렇게? 얘는 완전 바깥에 있지. 얘 자유전자라고 그래. 얘는 실제로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거 없지만 자유전자. 에너지가 커서. 에너지가 클수록 밖에서 잘 돌아다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원자에게 구속을 안 받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값을 쭉 이어가지고 궤도를 만들어요. 그 궤도. 그게 지금 껍질이 되는 겁니다. 이 껍질. 전자 껍질 3개 있죠. 전자 껍질.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전자가 존재하는 곳. 화학,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자과 전자는 뭐라고 했어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죠. 여기 7개. 그러니까 얘는 지금 17쪽이죠. 7개. 그래서 아까 뭐 있었어요? 할로젠, 그다음에 브로민, 할로젠, 브로민, 할로젠에 있는 브로민, 염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오딘 이런 것들, 플루오린 얘네들이 다 원자과 전자가 7개. 이 원자과 전자예요. 할로젠 원소의 원자과 전자. 알겠죠? 원자과 전자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주기성이 왜냐? 왜 나타나냐? 주기성.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쭉 해서 이제 주기성에 대한 주기율표를 배웠으니까 주기율표와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진 않죠. 들 게 많네, 외울 거. 정리가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색깔을 좀 바꿔서 잘 나온 색이 요색. 그럼 보면은 지금 이게 주기율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리튬 보이시죠? 보라색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다음에 왜 여기 나트륨이 나오면 성질이 또 같냐? 그러니까 뭐가 같아? 리튬과 나트륨이 왜 성질이 같냐? 이 리튬과 보이시죠? 나트륨과 칼륨이 왜 성질이 같냐 물었을 때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주기율이 왜 나타나냐? 그러니까 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게 8계단마다 계속 나오냐? 4동까지 간 다음에 다시 나트륨에서 왜 갔냐?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거죠.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지금 대충 얘기하긴 했는데 원소의 주기성이 대충 했는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거 듣고 시험 기간에 해도 좋긴 하지만은 평소에 공부를 좀 합시다. 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목소리도 잘생겼고 모든 것이 빠진 것이 없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은 선생님 욕먹을까봐 말 바꾼 거예요. 백봉 선생이었습니다.